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 플러스 부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트레저 헌터라는 MCN 회사에서 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김덕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 플러스 부산 유튜브 채널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MCN 산업에 대해서 광고 비즈니스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오늘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이는 이제 아젠다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MCN 산업에서는 크게 세 축으로 현재 비즈니스 산업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 광고 비즈니스 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 라이브 커머스 산업,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의 IP를 활용한 IP 비즈니스 산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광고 비즈니스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CN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다양한 채널들이 결합이 되고 이 채널들을 통해서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비즈니스 산업을 중추적으로 지금 맡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광고 종합 대행사라는 역할들이 있었으면 최근에는 유튜버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는 직군이 소속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MCN 산업이 광고 비즈니스 역할까지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저 헌터 역시나 전문 인플루언서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들을 바탕으로 한 IP 사업, 그리고 커머스 마케팅 사업, 그리고 광고 비즈니스 사업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트레저 헌터를 MCN의 큰 대표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트레저 헌터의 콘텐츠들의 경우는 인플루언서들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트렌디한 콘텐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들의 콘텐츠, 거기에 그들의 팬덤을 활용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잘 융합된 형태로 해서 광고주들의 니즈가 반영된 형태의 광고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큰 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표현을 드리면 저희 회사 중에 이제 700만 구독자의 글로벌 대상의 빅마블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이 빅마블이라는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H모터스의 그룹의 브랜딩을 맡아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컨텐츠들의 방향성은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에 최대한 접목시켜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 이제 브랜드 광고적으로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H사의 사례 역시나 비슷한 케이스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H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차, 이 신차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빅마블이라는 크리에이터랑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마블이란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악기 소리로 본인 주변에 있는 어떤 다양한 소품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스처들을 통해서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장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크리에이터가 새롭게 나온 이 신차를 소구할 때 신차의 어떤 기능적인 상황들을 소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안에 있는 모든 음악을 낼 수 있는 소리의 버튼이나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그 소리만으로 고객들에게 또는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신차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하나의 또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나고라는 크리에이터가 저희 회사랑 또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사나고라는 크리에이터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200만에서 300만 사이의 크리에이터로서 사회공헌 활동 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펼쳐내고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실제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들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카테고리와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러한 요소에 부합한 크리에이터들을 섭외를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사회공헌 역할까지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컨텐츠 파트너십 형태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또는 현재 하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내가 대표하는 컨텐츠들의 카테고리가 어디일지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분류해 보시는 작업에 대해서도 한번 권해드리는 조언이고요. 아마 그런 컨텐츠 카테고리로서 특정한 카테고리 내에서 본인의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기업들이나 광고주들이
본인의 컨텐츠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오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나고가 했었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나고라는 크리에이터는 3D 펜의 장인이라는 크리에이터인데 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항상 내비치고 있었던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새로운 어떤 지역에 본인들의 CSR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나고라는 크리에이터랑 함께 하기로 요청을 했었고 결국엔 저희가 한 시골의 마을에 있는 마을 버스 정류장을 사나고라는 크리에이터와 3D 펜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연출해내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 바이럴된 숫자는 한 100만 정도가 되는 숫자였고요. H사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캠페인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트레저 헌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MCN사에는 특히 광고 영역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의 브랜디드 컨텐츠냐 아니면 PPL 광고냐 이 두 가지로 현재 크게 보고 있습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한 편 한 편의 컨텐츠 자체가 광고성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컨텐츠 자체는 조금 더 팬들로 하여금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내돈내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상품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소구하는 형태의 브랜디드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예전과 같이 너무 광고만을 지향하는 형태의 브랜디드 컨텐츠들은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PPL 컨텐츠가 있겠는데요. 이 PPL 컨텐츠는 브랜디드 컨텐츠보다 초수나 아니면 영상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요. 중간중간 보여지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특히 뷰티 카테고리의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하고 있는 형태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보습 크림을 10가지를 소개한다. 오늘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이 중에 한 가지 영역의 컨텐츠 부분에 이 브랜드의 제품을 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트레저 헌터에서 진행했었던 다양한 브랜디드나 PPL의 컨텐츠 사례들이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성 광고들이 보통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들한테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MCN사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어떤 수익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브랜드 채널을 운영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IMC 마케팅이 강화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MCN사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의 연간 광고 대행을 받아서 유튜브 채널을 공식화하는 형태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채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소속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출연하는 경우들도 많아질 거고요.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들도 상당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브랜드 채널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 외에도 최근에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집행 사례들은 이렇게 예시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 라이프 플러스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채널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채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베트남 내에서 유명해질 정도로 구독자 수도 한 1년, 2년 사이에 한 20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예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채널 자체가 하나의 인플루언서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MCN사들은 한 브랜드를 받았을 때 이 브랜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예전처럼 광고성 채널이 아니라 그들의 컨텐츠가 잘 반영돼서 나올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화를 목표로 저희들이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냈었던 사례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다음으로 하나의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봤을 때에는 크리에이터 라이브 커머스 비즈니스가 아마 2020년도에 트레저 헌터 내에서도 그리고 MCN 내에서도 가장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플랫폼 단의 라이브 커머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저 헌터와 같은 MCN사들이 봤을 때 라이브 커머스 영역이 조금은 다릅니다. 플랫폼사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의 영역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쇼핑 생태계 안에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배치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자에 새롭게 브랜딩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레저 헌터와 같은 MCN사에서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의 영역은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들의 팬덤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팬덤에 브랜드들이 접목이 되어서 실제 어떤 고객들에게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느냐, 자신의 팬덤들에게 어떻게 소구할 수 있느냐, 이런 라이브 영역에
조금 더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트레저 헌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믹싱해서 쇼핑 생태계 안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팬덤을 유입시켜서 실제로 판매까지 이뤄지게 하는 형태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틱톡 크리에이터들 이 두 가지 크리에이터들이 모두 라이브 크리에이터로 전향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트레저 헌터는 한 100명 정도 라이브 전문화된 특화된 크리에이터들이 보유되고 있고요.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들의 앞단의 사전 광고 전략 그리고 라이브 방송 그리고 사후 광고 전략을 통해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 산업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자신의 SNS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채널, 틱톡 채널 이 모든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엔 자신이 커머스 크리에이터로서 전향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 산업에서의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집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올해 연초에 아마 위메프와 함께 했었던 위 라이브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메프라는 생태계를 갖고 있는 쇼핑 생태계를 갖고 있는 플랫폼사와 그다음에 트레저 헌터의 크리에이터들이 한데 모여서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전향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상품에 대해서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들도 이뤄졌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쇼핑 라이브로 바뀌었지만 셀렉티브 초창기에 네이버와 파트너십 형태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네이버 안에서 과연 중소상인들은 어떤 형태의 어떤 금액에 그리고 어떤 트래픽을 실제 원하느냐 이 작업을 네이버와 함께 했는데 여기에 트레저 헌터는 크리에이터를 실제로 섭외를 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쇼핑 생태계 안에서 어떤 금액과 어떤 효율적 트래픽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이렇게 해외까지도 쇼피라는 말레이시아 플랫폼과도 협업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크리에이터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사들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MCN사들과 함께 트레저 헌터 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다이아TV와 같은 이런 MCN사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커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록 기존의 브랜디드나 PPL의 영역에 있어서의 광고성 금액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브랜디드 이상의 값어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2021년도를 조금 준비하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산업은 크리에이터 IP 비즈니스 산업입니다. 저희보다도 타사에서 조금 더 잘하고 있다고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회사 역시나 이런 IP 사업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조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IP 산업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가 1차적인 목표입니다. 한 크리에이터 개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캐릭터성 아이덴티티를 반영을 해내고 이 크리에이터 캐릭터를 반영을 한 상품이 서비스로 나오느냐, 상품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뭐 다른 도서 발간들이 되느냐 이런 다양한 영역들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IP 사업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마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을 아마 브랜드들로부터 받으실 텐데 이 IP 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신의 컨텐츠를 뽑아내고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수익화가 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잡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브랜드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의 크리에이터를 놓고 저희들이 다양한 브랜드들을 카테고리랑 매핑을 시키고 이 브랜드들과 매핑시킨 걸 바탕으로 제품으로 엮어내느냐 서비스로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크리에이터가 조금 더 IP 사업에서 초기 붐업되는 시간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나중에 조금 천천히 올라오느냐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저 헌터에는 IP 사업 중에서도 특히 리테일 사업 쪽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 리테일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셨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이커머스에서 벤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리테일을 할 수 있는 MD 역할의 MD팀을 내부에 세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마케팅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블로그나 아니면은 바이럴 마케팅과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럴 마케팅과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접목을 시킨 걸 바탕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됐던 아니면 실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형태의 스토어 판매가 됐던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저 헌터 자체가 종합몰의 총판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MCN사들이 저희 말고도 다른 곳들, 쇼핑 플랫폼들의 총판 사업을 맡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분들은 자신의 IP 사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상품을 MCN사가 운영하고 있는 총판의 종합몰이나 쇼핑몰과 같은 곳에 유통을 시킴으로써 수익 구조도 새롭게 생성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는 폐쇄몰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폐쇄몰에 접목된 형태의 패션 마스크가 됐던 아니면 KF94 마스크가 됐던 다양한 형태로 한번 시도해 냈던 것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예시들이고요. 실제 트레저 헌터는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을 함으로써 이 오픈한 스마트 스토어의 내부 상품들의 경우는 크리에이터들의 IP를 바탕으로 한 상품들이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트레저 헌터가 운영하고 있는 폐쇄몰이 됐던 아니면 총판의 플랫폼사가 됐던 그런 플랫폼사들 안에서 조금 더 크리에이터들의 IP 사업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한아름송이라는 뷰티 크리에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어성초라는 뷰티 제품, 그리고 나문희 선생님 그리고 기안팔사와 함께 만들어낸 밥순사 꽃게야라는 제품,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는 브랜드로까지 성장하게 되었고요. 연매출 억 단위로 만들어내고 있을 만큼 IP 사업으로서 이제는 안정화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IP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혼자서 하기에는 충분히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MCN사와 협의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MCN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들을 보여드렸고요. 이 외에도 최근에는 틱톡 비즈니스 사업도 추가가 되면서 다양하게 MCN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 또는 현재 하고 계시지만 방향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라 그러면 MCN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다양한 산업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들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트레저 헌터와 다이아TV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제외하고도 국내에는 지금 다양한 MCN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MCN 사업들을 하는 비즈니스들과 한번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 플러스 부산 유튜브 채널 같은 이렇게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꼭 한번 서포트를 함께 받으면서 정말 멋진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하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디 MJK님의 질문입니다. 크리에이터가 MCN에 소속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 두 가지 다 있고요.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고 장점을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단점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MCN에 소속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바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내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속도가 MCN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의 형태를 놓고 보면 구독자의 수나 아니면 영향력에 따라서 조금 속도가 빨라진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만 장점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트레저 헌터 같은 이런 MCN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성이 예전과 같이 메가급에만 조금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과 마이너 그리고 마이크로한 크리에이터들 역시나 육성하는 작업의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광고 플랫폼사들의 대행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행 사업들의 기본 비즈니스 전략안들이 마이크로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해서 육성하는 작업들, 그렇기 때문에 트레저 헌터와 같은 MCN사들은 2021년도부터는 아마 마이크로한 크리에이터들이나 마이너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새롭게 브랜딩하는 전략들을 짜나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메가급의 크리에이터 분들이라 그러면 MCN사와 꼭 협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사들의 앞단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가급에서 조금 더 법무 검토나 다양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들을 MCN사들이 대체해서 해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베리보리님의 질문인데요. MCN의 크리에이터 섭외 또는 영입 캐스팅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각 기준별 레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MCN의 크리에이터 섭외는 2020년도 전과 그 다음에 2020년도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전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비전이었고요. 2020년도 이후부터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보다는 특정한 카테고리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유망한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하는 게 기준으로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2021년도에는 라이브가 가능한 특정 카테고리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하는 게 아마 MCN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준별 레벨의 경우에는 물론 존재는 합니다. 아무래도 메가급이라고 표현하는 티어에는 구독자 몇십만 이상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가급과 그다음에 마이너, 그다음에 매크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의 경우에는 뭐 50만 미만에서 그다음에 뭐 한 10만 사이를 표현을 하고 있고 매크로의 경우에는 뭐 10만 미만의 크리에이터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서 각 영역별로 또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기회들이 주어져 있으니 이 부분 역시나 MCN사들과 실제 비즈니스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 M문님의 질문입니다. 소속 크리에이터와의 수익 배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평균 수익 배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크리에이터를 수익 배분하는 기준은 저희 회사 그리고 다이아TV 그 다음에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경우에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사의 경우에는 구글과 함께 CMS 권한이란 플랫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권한 계정을 부여받은 유일한 3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3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롤업이 되고 롤업이 된 이 플랫폼 내에서 자동으로 수익이 배분될 수 있는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준은 뭐 아무래도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70대 30 이런 경우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70%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30%는 트레저 헌터의 수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7대 3의 기준을 근거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들어오는 것들 역시나 수익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크리에이터에게 편집점에 대한 서포트나 다른 영역에 대한 서포트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수익 배분율이 뭐 5대 5까지 가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디 ANDMYNN님의 질문인데요. 대유튜브의 시대, 이제 막 시작하려는 크리에이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카테고리별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미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이미 크리에이터들에 있어서 카테고리별 정리들을 하는 작업들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카테고리별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상대방이 지금 어떤 카테고리에 몇 명 정도가 있느냐에 대한 계산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으세요. 특히 뷰티와 패션은 이미 어느 정도 레드오션과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컨텐츠로서 차별성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 분이라 그러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경쟁 강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카테고리를 한번 분류해보는 작업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디 케인스파이레이션님의 질문입니다. 해외로 MCN 사업을 확장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 시장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네, 트레저 헌터는 이제 중국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중동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에 지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사들을 바탕으로 한 현지 글로벌 MCN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면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IP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들을
글로벌 MCN을 통해서 글로벌 지사들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6번 질문인데요. 5번 질문과 연계해서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중화권과 동남아권 시장을 공략할 때 신경 써야 할 점, 전략 또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중화권과 동남아권 시장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유튜브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SNS나 아니면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틱톡 자체도 중화권과 그다음에 동남아권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마 크리에이터분들이라 그러면 특히 글로벌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면 무조건 틱톡이나 아니면 다양한 쇼트 기반의 SNS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 플러스 부산 유튜브 채널의 개국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성 컨텐츠들을 도움될 만한 것들을 정말 많이 준비했고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밑에 더보기란에 여러분들 시청 후기를 남길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링크 들어가서 꼭 시청 후기 남겨주시면 푸짐한 상품까지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꼭 보시고 나서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